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시대 신문의 한수미 취재팀장입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진시위에서 우먼 파워를 보이고 있는 우리 멋진 저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각자 좀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워낙 선거 기간에 유명해져서 저 사실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신평 송악 송산 지역구 시의원 최연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명애입니다. 목소리로만 인사드리려니까 아마 제 목소리 듣고 이 목소리여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진시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김명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목소리가 좋은 분들하고 함께하게 돼서 제 목소리가 너무 떨려요. 이상하게 들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오늘 좀 다양한 얘기를 할 예정인데요. 어렵지 않게 재밌는 얘기로 함께 오늘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저희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할게요.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선 3달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좀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이 좀 궁금해요. 사실 저희 여성으로 살다가 이렇게 규격화된 사실 딱딱한 곳에 들어왔잖아요. 굉장히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아직도 내가 내 자신한테 체화를 못 시킨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의정활동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또 즐겁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또 소프트하고 여성적인 좀 너무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조금 어색함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익숙해지기를 좀 저 자신한테 항상 주문을 하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색하고요. 아직 뭐라 그럴까?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됐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어깨에 많이 눌려져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엊그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의원 나오려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맡은 일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처리를 하면은 기본기가 닿고 그 다음에 역량 강화가 되면은 이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들여다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어렵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해야 될 공부도 너무 많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기초 입문 과정을 좀 끝낸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전공에 들어간 이제 입문 과정 끝나고 이제 약간 전공 과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 이제 본격적으로 입문을 하시면은 어떤 파워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 제가 항상 지켜볼게요. 네. 지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려운지 특히나 여성 정치인이고 선거 과정에서도 많이 어려웠을 거고 의정 활동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을 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저를 알릴 수 있는 기간이 사실 상당히 길었어요. 그래서 길었어요. 좀 선거 운동 기간이 저는 사실 법적으로는 13일인데 저는 한 7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리고 솔직히 여성이 정치에 출마한다 그러면 우려가 많아요. 대놓고 어르신들께서는 아이랑 남편의 밥은 누가 해주냐. 그런 소리도 실제로. 진짜 대놓고 그러세요. 그리고 애 좀 더 키워서 나오지. 애는 누가 키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어르신 댁에 소는 누가 키우냐. 저 애 다 키우고 공부할 거 하고 준비 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래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농담으로 해요. 맞받아 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할 말이 없죠. 일부러 저는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게 제가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인식이 여성이 정치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좀 어려웠고 또 한 가지는 참
예, 우리가 여성이 조직이 되게 약하다는 거예요. 여성의 조직력. 세력화가 너무 안 돼 있다는 거. 사실 여성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 여성은 조직도 없고 인맥도 약하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산무거든요. 학연, 지연, 혈연 없이 솔직히 맨 땅에 헤딩한 케이스인데 참 그런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우리 최연석 의원님 보면은 아우 대단하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저렇게 저런 포부와 저런 신념을 가지고 저렇게 뛰어들 수 있을까 참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례대표로 나왔는데 사실 비례는 마지막까지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그쵸.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당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저도 느낌상으로 나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컸죠. 그래서 의원에 대한 준비라든지 마인드가 조금 더 약했던 부분이 나름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최연석 의원님은 나는 인맥 이런 거 없어, 학연 지연 없어 그러는데 오히려 학연 지연 이런 것이 발목을 잡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대박이네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는 제가 그 사회활동을 했는데도 그렇죠. 그런데 막상 저를 위해서 온몸을 같이 띄워줄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껴서 아까 참 말했던 어렵습니다. 세력화의 한 네, 편이군요. 예. 쉽지 않구나. 이런 거 하려면은 멘토부터 밑바닥 작업부터 뭐 남자 의원님들은 정말 더 대단하다라는 것을 더 느끼는데 그런 부분이 말로만 양성평등이었지 저도 저 자신을 단련시키는 이런 일이 조금 더 소홀했구나라는 걸 느끼고요. 또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사실은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다를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이 한쪽에 무거운 것이 뭐냐면 저는 이제 저희 당에서 다른 후보님들을 막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를 도와주지 못했고 어느 또 낙선한 부분 그 의원님들 후보자들을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덜 뛰었나 내가 홍보맨이 조금 덜 되었나라는 아쉬운 부분 또 죄송한 마음 이런 것이 또 같이 비례대표로서 그런 맞아요. 마음도 갖게 되더라고요. 또 비례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 여성 비례가 사실 굉장히 좋은 의도인데 이게 여성 정치 참여의 확대로 이제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게 변질된 뜻이 되게 많아요. 예, 저는 내가 이제 그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이런 시민사회 단체를 많이 하고 전국에 이런 사례도 많이 듣고 하지만 불합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리고 여성 비례라는 게 왜 평가절하가 됐는지도 우리는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일. 정말 능력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 선정 과정에서 예, 이게 굉장히 그리고 이 선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성이 여성 비례를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게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하면 당에서 별로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하나 에피소드가 뭐냐면 제가 비례이다 보니까 다른 행사 있을 때 연구가 있는 분하고는 이제 가잖아요. 갔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왜 왔지? 우리 지역구도 아닌데? 이런 느낌을 살짝씩 받았을 때 아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직도 의원 하면은 내 지역 의원님들을 선호하고 하니까 좀 더 어색하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안 좋은 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아해하는 시선을 느꼈을 때 참 재미있고 막 웃었어요. 그래서 비례는 전체를 다 챙겨야 됩니다. 맞아요. 사실 그런 말씀 더 드리죠. 힘든 부분이 있어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아시는 분이 비례를 이제 이렇게 선발이 돼서 기초의원을 하는데 행사에 가서 소개를 안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비례를.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비례의원에 대해서 인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지만 예전에는 소개를 안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빠치는 경우 저도 몇 번 당했어요. 예. 네. 그런 경우 많아요. 예. 그래서 와서 이런 경우도 참 문제가 돼요. 죄송해요. 저기 몰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뭐 화를 낼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이 저를 홍보를 못해서 못 알아보셨죠. 다음에 저가 왔을 때는 꼭 기억에 남는 의원이 되도록 인사 잘하겠습니다라고 온 적도 있어요. 많아요. 빠친 경우가. 지금 현재도.
이제 이런- 여성으로서의 정치에 들어가서 활동해서 입문해서 하기도 장벽도 어려울 뿐더러 거기다가 또 비례라는 이 정치적인 인식이 아직도 여전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열띤 네. 깊은 속내에 있는 하소연들이 막 나오고 있기 시작해요. 일단 좀 더 이제 현안 쪽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시의원으로서 이제는 시작을 하셨잖아요. 관심 있는 현안이나 뭐 분야 이런 부분 좀 어떤 부분인지 각자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은 저는 솔직히 제 공약 홍보물에 사실 성평등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여성학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유일하게 전국에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성평등 실현하겠다고 쓴 사람은 나 혼자였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했냐. 그래서 저는 용감하지 않을 게 없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성평등 쪽으로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그런 일을 해왔고 그리고 다행히도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공약집에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사실 공약 홍보물을 보는 저기는 한 30%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관위에서. 안 본대요.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 공약을 보고 이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 사람이 정치 철학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이 보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또 싫어하는 분도 저한테 전락이 왔더라고요. 이걸 왜 썼냐고 어느 지역 주민이 그래서 저는 성평등 실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권자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이거는 저의 생각이라고 제 공약이고 제 정치 철학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저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말아라는 그런 거는 좀 지양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내 소신껏 공약집에 넣습니다. 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중점. 저는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런 그 마을 만들기 있죠. 마을 만들기.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이런 걸 좀 많이 좀 마을에 신경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에도 제가 상당한 관심과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좀 마을 만들기를 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제가 집중적으로 또 유권자를 층을 대상을 공략을 했던 것도 저는 젊은 엄마들이었거든요. 제가 젊은 엄마들하고 길거리에서 간담회식으로 많이 했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특히 놀이터, 아파트 놀이터 가면 엄마들이 한 30-40명 있어요. 그러면 다니면서 나는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평등한 마을 만들고 좀 육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교육 환경 이런 거를 좀 해보겠다. 그러니까 저를 좀 관심 있게 봐주셔라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제가 이거를 길거리 간담회라고 하거든요. 엄마들 3-4명 모아놓고 제 이야기, 제 정치 철학 얘기하고 저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멋지셔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여지껏 살아왔던 길이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점적으로 제가 이제 의원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냥 길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있거나 시장을 가거나 할 때 정말 따뜻하게 손 잡아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일반 시민들이 김명희를 봤을 때 왠지 희망이 있고 웃음이 있고 건강하고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 자체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싶죠. 지금 뭐 경제 활성화니 환경 문제니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야 했던 부분이 문화, 복지, 교육, 체육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약간 시적이라고 남들이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또. 그럼 과연 나다운 건 뭘까? 나다운 건. 나다운 거. 시의원이 됐지만
남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내가 하는 일이지. 그러면 오히려 그동안 살아왔던 거대로 나답게 하자. 나답게. 나답게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한테 나답게는 예. 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나다운 건 뭘 것 같아요? 나다운 거 결론을 얻으셨어요? 지금 얘기했듯이 나다운 것은 음. 시적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고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 그것이 나다운 것이 아닌가. 예. 제가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 시민들이 더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걸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네. 이러한 섬세함과 시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섬세함과 그런 부드러움이 또 시민들한테도 녹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이제는 최 의원님 말씀하실 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육아 환경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두 분 다 엄마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 그런 길거리 간담회나 또 활동 정치 선거전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정치.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사실은 그 여성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자리. 당진이 일자리가 없다는 거. 사실 고학력 주부들이 지금 현재 많이 살고 있어요. 외부에서 이주 여성도 있었고 또 원래 여기서 태어나서 그러는데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당진이 남성 중심형 일자리는 굉장히 많고 풍부한데 여성의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성이 적합한. 우리 여기 철강산업단지잖아요. 예. 근데 여성이 남성 100명 필요할 때 여성은 까지 한 명만 필요한 정도예요. 그런데 너무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일을 하게 되면 또 보육은 누가 책임지느냐? 아이 양육은. 예, 사실 일가정 양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그리고 또 자녀들 키우고 교육 환경이 사실은 열악해요. 문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거, 도시 기반 시설이라. 이런 것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젊은 엄마들은 일자리 없다. 예, 난 내가 일이 하고 싶어. 우리가 100세까지는 최소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70년을 사냐 이거예요. 일자리가 없는데 보육 환경, 예, 일가정 양립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일자리를 달라는 얘기를 사실은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 저도 사실 결혼과 동시에 진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를 하나뿐이 안 낳았어요. 누가 봐줄 사람이 없었어. 저는 아이를 되게 한 3명은 낳고 싶었거든요. 근데 누가 봐줄 사람이 없는 거야. 저녁에도 제가 그때는 학원을 했으니까 이제 늦게 끝나면 아이를 그냥 직장에 데리고 나서 근데 그때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일을 하더라도 또 2중 3중의 고통. 그렇죠. 애도 케어해야 되죠. 또 가족도 돌봐야죠. 또 일에 역량 강화도 능력도 키워야지. 정말 언더우먼이나 슈퍼우먼이 되지 않고는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게. 예. 예. 실제로 당진에서 아이 키우고 예. 또 사회활동도 하시고 여러 일을 하시잖아요. 저는 진짜 힘들죠. 결혼 전에 이제 일반 공무원의 그러니까 교육 행정직에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 결혼과 동시에 경력 단절된 여성 중에 하나거든요. 말씀하시네.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기 낳기 한 보름 전까지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에서 더 다니라고 했는데 정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 농사 지시죠. 시어머니도 일하시죠. 어디다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력 단절을 딱 하고 사회에 나와서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이제 가게 뭐 이런 거 하다가 신랑송을 만났는데 사실 남편의 협조 없이는 사회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인데요. 미안한 마음이 많이 커요. 그래서 일부 저희 남편은 내가 너무 이기적이다. 왜 너 하고 싶은 것만 하니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처음에 부부싸움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 낭송으로 인해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니까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옆에서 가까이 보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도 인정을 하고 여자들도 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럼 저희 감사하게 저희 시어머니께서 남편한테 딱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자들도 사회활동을 다 한다더라. 조금 어려워도 너가 같이 살림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기 애미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든든한 구원자시죠. 근데 마음 한쪽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엄청 미안하죠. 참 일가족 양립이라는 게 있어야 여성들이 바로 일할 수 있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그래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그렇죠. 가질 수 있는 건데 예.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일가족 양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의원님도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으신지. 저는 오늘도 사실은 그 돌봄센터가 한 곳 추가된다고 심의가 들어왔어요. 예, 그게 이제 당진 시립 도서관 남산 여기 있는데 사실 되게 반가워요. 예, 그런데 거기도 시간이 사실은 19시까지예요. 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성의 정말 일가정 양립이 완벽하게 되려면 24시간 내가 급할 때 사실 저도 예전에 워크숍 같은 데 가면 서울에 그러니까 당진에서 서울에 언니네 집으로 가서 아이를 맡겨놓고 또 찾으러 가는 전 이렇게 했어요. 정말 힘든 사실 그 가고 오고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정말 그리고 그 주부 우울증들이 걸리는 이유도 있어요. 너무 이 육아에 전념하다 보면 육아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돌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면 이 엄마가 힐링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북유럽을 굉장히 저도 이제 많이 봤어요. 일가정 양립을 하느라고 내가 북유럽의 제도가 어떤가. 거기는 인식 자체가 예, 자녀 양육은 예, 부부 공동의 책임이다. 그렇죠. 이 인식 개선이 먼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신세대 남성들은 굉장히 그게 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되어 있는 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보여주기식 예 그리고 이 정도 도와준다는 개념이에요. 사실 도와준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같이 한다는 개념. 예, 이거는 공동의 책임이고 공동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나라 남성들은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아 육아 내가 일가정 양립하는 데 도와주고 있어. 근데 이 인식부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게 개선이 되지 않고는 사실 상당히 일가정하는 여성들은 사실 힘들어요. 어려운 저는 문제예요. 그거를 그대로 겪고 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과 가정, 환경, 가부장적인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도 있지요. 어느 한 면에서는 어느 한순간에 인식을 바꾼다는 것 자체는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나도 엄마지만 저는 그 생각을 또 해보거든요. 보육교사 입장에서 또 해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일하기 위해서 보육교사 맡기지만 보육을 해주는 그분 종사자조차도 이제 여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여성이시죠. 이분들도 어느 면에서는 충분한 경제적인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도 쉬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입장이 어느 면에서는. 그래서 여성 일자리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평생교육에서 사실은 우리 당진에 강사들이 엄청 많아요. 오늘 해보니까 한 540 몇 명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거의가 여성이지 남성은 오히려 거의 없죠. 수입이 안 없어. 되잖아요. 예. 평생 그런데 교육 강사 가지고 생계를 어떻게 책임져? 할 수는 예.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서 처우 개선을 해주면서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내 아이도 보면서 시간수대로 좀 더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당진시부터 좀 더 찾았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어요. 맞아요. 평생 아무래도 그런 강사 활동은 시간에 좀 그렇죠. 자유로우니까. 여성들이 가장 쉽게 어. 예, 사단법인 자격증 따서 하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 진짜 20명, 25명을 보는데 더 나는 슈퍼맨이야. 항상 그분들은 보육교사들을 난 보면 예. 예, 하죠. 정말 나는 안쓰러워요. 나 그래서 음. 내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 나는 사실 보육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쓰럽게 보는 입장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성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치 참여도 낮은 이유가 이 가정에서 이게 예, 이것도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퇴근하고 나서 남자들은 솔직히 나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인맥도 형성하고 자기 역량 강화도 하고 하는데 여성들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미안해요. 예. 예, 밥 못 해주고 집안에서 살림을 제대로 조금 안 해주면은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더 부지런히 뛰어야 되고 정말 어느 때는 밥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늦게 들어가고 그런데 왠지 죄 지은 듯한 느낌을 살짝씩은 갖죠. 왜냐하면 그래도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걸 자꾸 힘들게 하니까 오히려 제가 더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할 부분 그런데 조금 더 힘들 때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나 너무 힘들어. 아, 이 의원 됐는데 이건 진짜 머리 다 빠지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소리가 아니 예전에 공부할 때보다 왜 공부를 이렇게 더 많이 하느냐고. 의원님들은 별로 공부를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남편이 놀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잘 도와주는 예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로 일가정 행복한 당진시를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행복한 거에 대해서는 그 여러 계층이 행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여성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뭐 남편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걸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가장 우선돼야 하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 개선이라던가 그런 보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보육교사 그런 또 강사 여성 일자리에 대한 처우 개선도 사실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의원님들이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개인 질문으로 네네. 넘어갈게요.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최 의원님은 비례대표가 아닌 기초의원으로 이번에 선거에 참여를 했어요. 좀 더구나 해서 소감이 더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셔요? 고생 많이 하셨죠? 당선이 됐을 때 정말 이제 남다르더라고요. 예, 제가 그런데 저는 선거 내내 사실 굉장히 즐겁게 하자가 제 목표였어요. 예,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유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웃는다고. 예, 제가 정말 어르신들한테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그렇잖아요. 너무 딱딱하고 예, 좀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저는 좀 재미있는 선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내 자신은 힘들었지만 좀 재미있는 선거가 참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전에 선거연수원 민주시민 교육 강사를 좀 오래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 강의를 내가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유권자의 심리나 또 그리고 유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는 저는 그런 기본은 내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밝게 하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도 다행히도 좋았고 지금 저번에 당진시 노인대학 행사를 갔어요. 저보고 어르신들이 나보고 최다 득표했는데 얼굴이 이뻐서 그렇대.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 좋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 제가 이쁘다 소리 나한테 머리 터서 처음 들었습니다. 저 너무 많이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예, 아주 그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안쓰럽다. 꼭 밥 먹고 가라.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이걸 했냐 이런 얘기를 너무 좀 응원과 그런 얘기를 격려가 있었기에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야. 가보면 막 빈대떡도 해서 주시고 어이구. 고구마 막 감자 쪄서 주시고 정말 힘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문화예술인으로 이제 계속해서 네. 활동해왔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실천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것들을 좀 실천해보자 좀 생각하세요? 그 한 사람의 예술인이 그 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문화는 엄청 크고요. 그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엄청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 개인의 역량 아니면 한 사람의 그 예술인에 대한 자원을 끌어들임으로써 그 사람을 역량을 더 발전시키면서 함께 가는 그런 문화예술인을 지원을 하고 싶어요. 전문 예술인에 대한 육성. 예. 세계적인 그러면 예술인이 당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꼭 뭐 단진 사람이 아니어도 당진에서 함께 사시는 분이라면은 그런 지원을 좀 더 많이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개인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든 문화예술은 개인 거 아니고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김연아도 개인이고요. 그쵸. 예, 우리 시인들 아니면 문학인들, 다른 전문 미술인들 다 개인인데 그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엄청난 외국에서도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잖아요. 피카소, 모차르트, 베토벤 얘기를 한다면은 근데 우리도 당진에서 그런 인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여기서 태어난 것뿐이 아니라
현재 여기에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는데 부담은 좀 큽니다. 제가 실제로도 그 문화재단의 포럼을 다녀왔는데 네. 전문 예술인에 대한 육성이 필요할 때다 이런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어요. 맞는 일맥상통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좀 복지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재단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저희 신문에서도 다뤄지고 있잖아요. 좀 재단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이번 정례회 때도 복지 관련해서 위수탁건이 논의가 됐는데 좀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로 들어가 있고 가장 먼저 들어간 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복지라는 개념은 사실 봉사 희생이라는 개념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이제 심의도 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복지라는 게 약간 인식 수준이 조금 선진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복지재단 안에서의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약간은 후진적이라는 걸 제가 많이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감하게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운영의 면에서 운영에서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저는 많이 이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좀 다른 구비 사업이나 이런 거를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시더라고. 사실 우리가 상업예술이든 순수예술이든 그분들은 이제 문화재단에서 공연도 많이 기회를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좋게 보는데 그 나름대로의 또 고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 사실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고 충남 15개 시군 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이 잘 돼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내부의 문제들이 이제는 좀 깔끔하게 좀 정리가 그렇죠. 돼서 좀 저희 시민이 바라는 복지재단 모범이 되는 충남의 15개 시군에서 좀 저희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와 너희는 복지재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다. 그렇죠. 이러면서 얘기를 아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는 공공의 개념으로 보고 싶어요. 복지는 수익이나 이런 거 창출하는 게 아니고 사실 공공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공공의 개념을 가지고 복지를 가지고 얼마나 잘 운영을 하느냐. 그거는 그 직원들의 역량이랑 그쵸. 좀 투명성 그리고 신뢰도를 시민들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전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의원님한테 한 번 더 질문을 할게요. 이번에 이제 아까 성평등을 얘기를 하셨고 특히 제가 지난번에 의회 시민가요 간담회에서 들었던 중에서 양성평등 의회를 지향한다고 하셨어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의회로 그러면은 하고자 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전국에 이제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의원님 이제 여성 의원들하고도 교류도 많고 저는 그러는데 가장 고민이 의회 내에서 여성의 한계가 너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뭘 주면 부자가 들어가는 걸 너무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도전을 안 한다. 의장을 나가야 되는데 남성 의원한테 밀리고 또 여성이니까 내가 그거 싸우기 싫어. 사실은 그런 자리도 보이지 않는 암투거든요. 근데 이런 거 스스로 내려놓는 걸 너무 많이 어렵대요. 나도 능력이 충분히 더 남성보다 더 출중하고 더 능력도 역량도 다 해서 어느 정도 겸비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뒤로 양보가 돼야 되고 이런 분위기. 사실 저는 의회에 딱 들어오면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좀 하려고 해요. 굉장히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해요. 남성들하고도 동등하게. 하나도 뒤질 거 없어. 나는 똑같아. 나도 의원, 남성도 의원. 우리는 의원 신분이라는 게 그렇죠. 똑같거든요. 대부분 내가 여성이라서 몰아서 나는 후퇴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좀 굉장히 진보적으로 좀 하겠다. 그리고 우리 김명희 의원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요. 그래서 저하고 코드가 잘 맞더라고요. 다행히도. 두 분을 잘 보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나를 역할을 지어주면 사실 나 못해 이런 거보다는 좀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번에 총무위원장을 놓고 저 끝까지
예, 저는 좀 왜 그러냐면 물론 조상현 의원님 워낙 예, 잘하시고 정말 진짜 되어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고 저보다 훨씬 더 그런데도 내가 예, 조상현 의원님 먼저 해주고 싶은데도 저는 여성이라서 내가 양보하는 그런 분위기는 주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조상현 의원님이 더 적합하고 그래서 했는데 저는 좀 동등하게 대등한 관계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성평등한 의회는 내가 의정 활동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도 예, 성평등을 제가 또 성평등 강사를 또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은근히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남성 의원들하고 밥을 먹을 때나 이런 거 제가 좀 재미있게 지적을 좀 많이 해요. 상황에서 이제 예. 저는 이제 농담 비슷하게 많이 해요. 아유 참 미투에 해당되는 행동 100번 나올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예. 농담을 하면서 저는 좀 자연스럽게 그거를 경직되게 뭐 싸워서 가는 그런 것보다도 예, 저는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할 거는 강력하게 하고 또 여성이 권한이 주어졌을 때는 예, 저는 당당하게 받고 싶고 또 당당하게 좀 예, 좀 적극적으로 우리 김명희 의원님이랑 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다음에 들어오는 여성 의원들이 우리가 길을 터주지 않을까. 좀 그런 사명감은 가지고 있어요. 좀 의원님은 또 네. 의원님 나름대로의 좀 지향하는 의회라던가 좀 역할을 좀 기대하는 게 있나요? 아, 어떤 의회를 만들고 싶다. 어떤 의원이 되고 싶다. 아직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그 빨리빨리 진행은 조금 더 저 나름대로는 조금 차근차근히. 네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회에서도 어느 면에서는 평등하지요. 평등하다고 봐요. 우리 의원님들 다 역량이 훌륭하신 분들이 예, 계시고 또 그동안의 역할들을 또 하셨던 분들이어서 우리 여성 자체가 거기에 주눅만 들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같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아마 이끌 겁니다. 근데 좀 더 웃으면서 아니면은 또 웃으면서 때로는 날카롭게 이렇게 해서 나간다면은 제가 지향하는 소통하는 거, 네, 시민과 하는 거, 아니면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거. 근데 저보고 어느 한쪽에서는 좀 유합니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 공무원들한테 물론 대립과 견제를 분명히 해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 자체도 존중되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발전된 방향으로 같이 구상을 안 한다면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당한 우리 최연소 의원님 보면서 저도 더 많은 힘을 얻어요. 저래야 되겠구나. 우리 의원님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 어떤 부분에서 같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최연소 의원님의 장점을 제가 받아들이고 또 저희의 부족함을 또 채워주면은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아유, 잘하고 계신데 왜 그러세요? 너무 겸손.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4년 후에는 어떻게 지역구 의원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4년 후에 8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지금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런 마음 아직 없습니다. 저 4년 후를 바라보면서 저 의정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일 내가 맡은 지금의 현재 일을 잘 하고 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해야지. 지금 하지도 않고 출발선에 지금 그래도 출발한 얼마 몇 부 안 뗀 이 시점에서 4년을 바라보고 합니다. 4년을 바라보면 못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지금 합니다. 예. 지금 거 열심히 합니다. 지금은 우리 예. 진짜 발등에 떨어진 예, 불을 끄고 있어서 네, 사실 지금 서 있는 예, 자리에. 네, 네. 재선을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음. 재선을 생각하지 않고 활동해야 의정활동 바르게 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저는 좀 많이 새겨 듣고 있어요. 예, 또 그 감사해. 성평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15개 시군 의원님들하고도 이제 많이 이제 교류를 했는데 나는 좀 불만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좀 성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일까? 그런데 한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의원님이 그분은 이제 의원을 하고 계셨는데 앞으로 최 의원 최 회장 의원이 되면 성평등 얘기는 빼고 하라고 그 얘기를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거론하지 말라고. 선거 때 특히 거론하지 말아라. 예,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때 현직 의원이었죠. 지금 재선에도 성공하셨는데, 예, 저는 그 말을 듣고는 굉장히 조금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 현실이 이래요. 예.
그래서 근데 참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한쪽 면에서는 성평등 자꾸 남성 여성 차별화를 두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오히려 저도 약간은 반반이에요. 그냥 똑같은데 굳이 남성 여성 이거 아니다. 우린 다 같다. 원래 자체가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디에서 보면은 위원회도 뭐 이게 여성 60%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뀌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여자들이 많아서 남성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또 있어.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 안 가려도 동등하다라는 입장으로 그렇게 쭉 밀고 가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도 한번 해봐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겠죠. 아직도 열악해요. 그렇죠. 네, 열악한 부분은 채우고 남아도는 거는 예, 사실 하고. 예, 이렇게 하고 예, 적절한 네. 조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성은 살고 있다는 사실 그거는 사실이더라고요. 예, 모든 면에서. 예,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또 좋아지고 있어요. 또 요번에 우리가 7기 예, 그렇게 했는데 사실 여성 친화도 예, 시민참여 예, 그리고 또 조상협의회. 의회도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예, 이렇게 조금 예, 느끼는 저는 좀 감수성이 또 예민한 편이라 성인지 감수성이 예민한 편이라 좀 그것도 느끼는 부분도 똑같네. 있지만 예. 그런데 예, 그래도 이 정도면 의회가 많이 성평등에 예, 해진 거죠. 지금 서로에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이제 슬슬 이제 마지막을 네.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아 아쉽지만 네. 좀 두 분에 대한 서로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아까 좋은 영향도 많이 받으신다고 했는데 서로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는 김명희 의원님은 예, 신앙송 할 때 예, 참 목소리 좋다. 예, 그리고 항상 아름다운 걸 지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예, 반듯하다. 예, 그리고 참 정도를 걷는 사람이다. 예,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딱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해보고 깊은 얘기는 안 해봤지만, 예, 참 여성 의원으로서 반듯하다, 바르다. 예, 그래서 참 좋다. 무리 없이. 예, 굉장히 예, 하합도 잘하고 또 장점도 되게 많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참 좋아요. 그래서 동료로서 참 좋다. 예, 일종의 도반인 예, 같은 길을 걸어가는 예, 일종의 도반이죠. 예, 같은 곳을 지향하고 또 여성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참 도반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또 양기림 의원님 재선에 하신 양기림 의원 인품 너무 좋으셔요. 네. 그래서 참 좀 예, 우리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너무 네, 예, 네. 푸근하고 예, 누가 모난 사람은 나지 좀 나지. 그래도 최연소 의원님 네. 본 지가 한 4, 5년 전이었던가요? 음. 그 여성 포럼 하면서 만났는데 저렇게 당돌한 사람이 있구나. 와. 어느 면에서는 제가 못 가진 부분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자기가 안 가진 부분에 대해서 동경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당한 모습 그리고 자기 일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저도 나름대로는 당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약한 부분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욕인지 아닌지 잘 아니요. 구분해야 돼. 욕 아닙니다. 예, 저보고 너무 칭찬입니다. 호불호가 심하다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지향하려고 하는 게 예, 좀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가야 되는데 예, 저보고 꼭 그럴 필요만은 저보고 없는 때로는 거잖아요. 또 남성들이 너무 싸납지 않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다 여성-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서로 존중해야 될 부분이어서 참 우리 최연소 의원님하고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방도 어디 연수 가면 우리 같이 그러면 안 될까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서로에 대한 것도 많고 관심사에 대해서 함께 손잡고 나갈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또 했으면 저 좋겠다는 생각이 기초의원이 돼요. 사실은 당성을 지니고 예, 그 의정활동은 거의 극히 드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이 사실상은 별로 예, 영향을 주는 부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예, 기초의원은 오히려 그래서 더 예, 동료라는 의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좀 많은 얘기 또 재밌는 얘기 또 즐거운 행복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또 신앙송 하면은 김명애 의원님이시잖아요. 좀 이 네, 분위기에 알맞는 네, 신앙송 한 편으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지시대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